구독,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펜앤마이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네, 지방선거의 열기가 한층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신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님 모시고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가 계속 다가오면서 네.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선이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주진우 이제 예비 후보님의 어떤 다양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어떤 포부와 어떤 네. 계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부산을 지금 확 바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부울경 통합, 해양 수도 등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네. 기존의 전략이나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부산을 바꾸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저에 네.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뭔가 현재 시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흐름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선거 구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선거 구도가 흘러서는 부산 시정에 대한 평가 구도로 선거 구도가 흘렀을 때 네.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나온다면 네. 전재수 의원과의 어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교 내무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할 수 있고 예. 또 북구 갑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특별히 해놓은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북구의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 전재수 의원이 삼선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실세로까지 불렸는데 북구를 의미 있게 바꿔놓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오히려 제가 평가하는 국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 구도 면에서도 제가 출마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재수 의원에 관련한 어떤 의혹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뒤쪽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지금 현 박형준 시장과의 경선이 진행 중으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뭐 사전 유출이 됐다라는 의혹도 좀 제기가 된 바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네. 저는 사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를 단수공천하겠다고 했는데도 거부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경선 과정이 공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일반 여론조사인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 당원이 배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응하면 네. 좀 중복으로 그 선거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속이거나 당적을 속이거나 선거를 속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이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배포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박형준 캠프에서는 단순 지지자라고 했는데 그 배포한 카드 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예. 전문적으로 제작이 됐고 또 쉽게 얘기하면 박형준 캠프의 조직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조직력이 동원돼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건 박형준 캠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모 신문의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과 조사 날짜 그리고 공표 날짜까지 다 기재를 한 그 문자 메시지가 네. 조사 한 2, 3일 전에 돌았습니다. 사전에 미리? 네, 사전에. 이거는 사실상 여론조사 업체라든지 어디서 유출됐는지 몰라도 네. 박형준 캠프에서는 여론조사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공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뭐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민심을 듣는 절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시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뭔가 여론조사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여론조사에 응해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당적이나 나이 이런 부분들을 속여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네. 저는 그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공간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네네. 네, 조만간에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과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 관련해서 공관위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네. 메시지들로 인해서. 네. 그럼에도 이제 나는 공무상황 경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만큼 부산 시민들을 위한 또 부산 발전을 위해 더욱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진 후보님 하면은 원조 국민의힘 공격수 약간 네. 이런 타이틀이 저는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전재수 민주당 후보에 대한 화려한 공격수 역할을 또 포지션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재수 후보 관련해 가지고 뭐 일명 밭두렁 사건이죠. 네. 밭두렁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학교 폭력 논란 이런 것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관해서도 좀 입장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대여 공격수를 제대로 하려면은 예,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제 그렇죠. 규명을 해서 네, 정확하게 국민 민심에 순응해서 딱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밭두렁 PC 논란 같은 경우에는 네,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이 음, 직접 밭에다가 PC를 버렸다라고 한 사건입니다. 네, 만약에 예. 폭력이 오고부터 떳떳하다면 그렇죠, 어떤 자료나 PC를 없앨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당협 사무실에 있는 PC를 당협위원장 모르게 뭔가 갖다 다른 곳에 버린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이다. 더더군다나 전재수 의원은 몰랐다라고 하지만 모르게 보좌진이 그렇죠. 당협의 비품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은 더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지금 학폭 논란도 제가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네, 네, 학폭 논란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예, 이거는 권력을 지금 가진 국회의원의 그 자녀 학폭 논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폭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서 당연한 영역이거든요. 네, 충분히 검증해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뭐 당연히 밟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인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정치인이라면, 그 나아가 부산시장 후보라는 사람이라면 어떤 도덕적인,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검증은 확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재수 후보의 어떤 지적을 또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전재수 후보의 어떤 성과 관련 논의가 또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후보의 어떤 성과가 좀 미비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비판받아야 되는 그런 대목은 또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하고 네. 반대로 이제 본인이 시장이 됐다면 전재수 후보와 다르게 어떤 부산을 좀 그려나갈 것인지. 예. 네. 저는 의정활동 2년이 채 안 됐지만 예. 해운대구 주민들이 주진우 일 잘한다는 얘기를 벌써 하시거든요. 네. 그랬던 것이 수십 년간 해먹었던 현안이 53사단 이전, KTX 이음역 정차 네네.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해결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건데 예. 네. 전재수 의원은 3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 실세로 불렸으면 네. 북구 쪽이 완전히 그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재정 자립도가 14%대에서 9%대로 떨어졌거든요. 재정 자립도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쪽에 그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고 세금을 뭐 돈을 벌어야 세금 낼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전체적인 재정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이 북구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는 점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전재수 의원 스스로가 최대 실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이 구포 개시장을 없애는 게 최대 실적이라고 이번 출마 선언 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개시장을 없애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원래 개식용 문화는 없어지는 추세였고 맞습니다. 예. 결국 법에 의해 또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장사하시던 분들의 어느 정도 생존권, 생계권을 보장하면서 없애는 거는 대세였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성과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구청장, 구의원님들이 나서서 수많은 의견 조율을 통해서 네. 이것을 이뤄냈고 그 성과를 구의원님들도 막 성과를 홍보를 하고 계세요. 맞아요. 예. 근데 전재수 의원이 거기다 숟가락을 올려서 본인이 한 행위 대비로 이걸 최대 실적이라고 한다면 예.
반대로 뒤집어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넘어서는 실적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거를 부산시장 출마 선언할 때 최대 실적으로 넣는 건 좀 곤란하다. 물론 그 자유지만 그렇죠. 네. 본인의 자유지만 이 정도 실적이라면은 뭐 부산 그것도 뭘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산시는 지금 뭘 자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뭐 자꾸 없애가지고 그것만으로 부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게시장 없앤 거 뭐 하나의 업적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나의 가장 최대 업적을 얘기해봐라 했을 때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박형준 이제 경선 후보지 않습니까? 와의 어떤 토론회 과정에서 KTX 구포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서부산 교통거점 확대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시끌시끌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약간의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뭐 실현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지 지금 또, 예. 시민들께서 이제 박형준 시장님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부분은 지금 너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저는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의 태도가 자꾸 뭘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만 보완하면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과 네, 네,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뉘앙스 차이가 그렇죠. 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1, 2차 토론회 때 안 된다는 얘기를 누가 카운팅을 해줬는데 네, 51초당 한 회꼴로 안 된다라고 아. 발언을 하셨던 이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서부산 그 낙동강에 대한 구상은 명확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 발전이 안 됐어요. 음, 낙동강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가덕도 신공항까지에서 화명역까지는 광역철도망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그거를 신속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포역은 마을이 KTX역이지 일반 철로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울산에서 KTX 구포역까지는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네, 그 고속철도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거든요. 음, 지난 총선 때도 우리 서병수 당협위원장이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서울 시민이나 울산 시민이나 네, 또 부산 시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구포까지 떨어지는 KTX 열차가 고속철도망으로 완전히 완비된다면 네, 서부산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명역과 그 구포역은 가깝기 때문에 네, 여기에 환승 체계만 좀 잘 갖춰주면 저는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외에 경전철에 낙동강 생태공원역을 중간에 하나 넣어서 낙동강 주변에 네, 낙동강 생태공원역을 바로 하나 넣어서 네, 경정철에 낙동강 생태공원역이 들어가게 되면 예, 주민들이 쉽게 낙동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관광객도 쉽게 갈 수가 있고 네, 그러면 훨씬 더 낙동강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저는 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낙동강을 전부 박현주 시장님은 다 정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정원으로 바꾸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원만 가지고는 관광객들이 오겠는가 라는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제 을숙도나 맥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생태 쪽으로 생태 탐방 쪽으로 개발을 하고요. 네, 더 윗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수상스키나 이런 즐길거리를 넣어서 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공존하게 하자.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서부산에 상권이 산다. 이게 저의 구상이고 네, 어차피 박현준 시장님도 부의경 통합을 다음 총선에 이루겠다는 보관을 밝히셨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의경이 통합되면 어차피 낙동강이 서울의 한강처럼 중심이 될 텐데 네, 지금부터 이 계획을 세밀하게 살려서 계획을 세우고 낙동강을 개발해 나가야 네. 부의경 통합 시대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시면서 결국 나아가 이제 그 북구 지역만이 아니라 북구 지역에서 서부 상권, 그 서부 상권이 살면서 결국 전체적인 부산 전체의 어떤 발전을 이루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뭐 치열한 토론이라든지 뭐 정책
정책 발표회 등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님 측으로부터 좀 사실상 없지 않아 비판이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가장 많이 들리는 비판들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행정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약간 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정치적으로 봤을 땐 좀 친한계가 아니냐. 약간 네. 이런 프레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도 초선일 때는 네. 패널 하시다가 아, 출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뭔가 어떤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2년 6개월, 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1년 8개월, 네. 또 금융위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네. 법무부에서 2년, 변호사 3년, 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고 예산을 직접 제가 짜보기도 하고 네.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회에 뛰어다녀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법도 만들어 보고 법을 직접 실무자로서 입안도 해봤거든요. 네. 그런 다양한 경험이 저는 실무 경험은 오히려 박형준 시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행정 경험이 없다는 거는 지금 삼선에 도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그런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러면은 행정 경험 없이 그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정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반론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해봐서 못할 것이다 이런 건 너무 단순한 논리인 것 같고 네. 친한계에 대한 논란도 말씀드리겠는데 네. 저는 명백히 친한계가 아닙니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제가 거부성까지 가면서까지 민주당을 공격하며 끝까지 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정치의 길을 달리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 정치 행보를 같이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특정 계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네. 공천 과정에서 저를 오히려 박형준 시장님을 컷오프하고 저를 단속 공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왜 저를 단속 공천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친한계가 아니라는 점을 사실 강력히 반증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네. 그동안 민주당과 열심히 싸우면서 어떤 보수 우파의 적통으로 불렸거든요.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사실 선거공학적으로 네. 친한계가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신데 네. 명확히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친한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모습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네네. 우리 부산 시민들을 비롯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시청자들께 한마디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기회거든요.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주는 것만 받겠다라는 태도로는 부산을 살릴 수가 없고요. 또 박영준 시장님처럼 하던 걸 그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도 저는 부산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 인물, 새 정책이 필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당원 동지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때까지 우리 당의 체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싸우고 헌신한 사람 따로, 공천 따로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싸우고 헌신한 사람을 공천해야 우리 당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리고 새 인물을 키워야 우리 당이 좀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꼭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인물, 새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간 부산을 위해 이렇게 또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주진우 후보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계속 더 치열한 경선, 그리고 치열한 정책적인 논의들, 다양한 부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영상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한 표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주진우 후보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저희 펜앤마이크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